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도전동기 원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다른 말로 헤일런드 원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일런드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도전동기 시험 시 실제 부하를 걸어놓고 시험하지 않고도 이 전류에 대한 벡터를 갖고 전동기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시험 3가지와 그 다음에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작성된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해석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시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 즉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법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 측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부하 시험, 세 번째는 구속 시험 이렇게 합니다. 구속 시험.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항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저항 측정은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 1차 고정자의 저항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정자 저항. 만약에 이 고정자가 Y결선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Y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직류로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직류로 저항을 측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항을 R 측정을 할 것이고요. 또 여기간에도 저항 R 측정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도 저항 R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3번의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즉 R, 3번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냅니다. 이거에 대한 뭐를 낸다? 평균값. 그럼 R, Y는 자, 요것의 평균값 R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의 저항간인 거고, 얘도 얘와 얘 간의 저항인 거고, 얘도 얘와 얘 간의 저항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하나의 저항은 그 값의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R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도전동기의 등가이로를 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등가이로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가 실제 운전 시가 되겠죠. 그럼 이 실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선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권선의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열이 발생하면 온도는 상승하겠죠. 즉, 이 유도전동기가 전격으로 운전해서 온도가 상승됐을 때의 저항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그 온도에 대해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은 어떻게 하느냐? 234.5 플러스 T. 자,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현재 측정 시의 온도가 될 것이고요. 그럼 얘를 234.5 곱하기 T. 이 T라고 하는 것은 기준 온도입니다. 즉, 이 유도전동기가 전격 운전하고 있을 때 권선의 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온도는 75도씨 정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즉, 고정자의 권선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저항 측정으로 인해서 유도전동기의 등가이로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 시험. 그럼 이 무부하 시험은 부하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유도전동기의 등가이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등가이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에 R1, 여기에 X1, 그 다음에 여기에 여자 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차 측은 R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는 S분의 R2 다시라고 쓰고 여기를 X2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무부하라고 했습니다. 무부하. 무부하 시험. 그럼 무부하에서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무부하다라고 하면 부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ns, 동기속도, 거의 동기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부하가 없으니까.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거의 동기속도다. 그러면 슬립이 거의 0이다 이런 얘기죠. 거의 0이다. 그럼 슬립이 거의 0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 보세요. 그러면 0분의 R2 다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뭐로 수렴할까요? 무한대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저항이 무한대다라는 얘기는 개방된 상태와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렇게 개방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측에 정격 전압을 공급합니다. 정격 전압.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류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측정할 겁니다. 자, 이때 전력을 제가 P0라고 하고 이때 전류를 VI0, 그 다음에 전압을 V0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기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무부하신 S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한대가 돼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전류는 여기로 흐르게 됩니다. 즉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뭡니까? 모든 전류는 다 여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전류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바로 여자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전류, I0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정격 전압을 가하고 여자 전류를 알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전압과 전류를 통해서 어드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는 Y라고 하죠. Y는 V0분의 I0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G 플러스 마이너스 J B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G 값과 여기에는 B0 값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력계가 지시하는 건 뭘까요? 바로 철손입니다. 근데 이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은 이게 있어요.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은 철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부하이긴 하지만 이 전동기가 뭐를 하고 있어요? 회전을 하고 있다고요. 뭘로? NS로 회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풍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도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기계손 PM이라고 썼나요? 기계손. 즉 이 P0에는 여기서 측정되는 전력에는 철손도 있고 이 PM이라고 하는 기계손도 있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차 권선의 동손도 존재해요. I1 제곱 R1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 값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네, 무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철손과 요 기계손을 볼게요. 이 철손은 여기 보시면 요 전압에 의해 변경되는 거. 여기 흐르는 게 II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PI라고 하는 것은 V1 곱하기 II란 말이에요. 그럼 V1에 의해서 가변되는 값이에요. 근데 PM이라고 하는 것은 얘에 의한 기계손이잖아요. 바람에 의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찰에. 그럼 얘는 뭐예요? 속도와 관계되어 있다.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면 변함이 없는 손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공급 전압을 가변시켜 볼게요. 전압을 가변시켜 보겠다 이거예요. 가변시켜 보면 얘는 변화하고요.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요 n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일정. 무부하 속도로 일정할 때 요 일정한 범위에서 전압을 가변시킨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일정할 때 이 V, 즉 n의 값이 일정한 범위에서 V를 가변시켜 보면 이 P0라고 하는 손실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격 전압에서 V1에서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눠보면 요만큼이 기계손 PM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철손 PI가 된다고. PI는 변화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손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손 PI를 알 수 있다. 철손을 알면 당연히 철손 전류 II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화 전류 IPI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여자 전류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그리고 저항 측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구속시험. 구속시험은 여러분들 유도전동기의 단락시험과 같습니다. 구속시험 뭐랑 같다? 단락시험과 같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등가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차 측의 권선의 값이 미미하기 때문에, 즉 여자 전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여자 회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자, 등가로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제가 R1, 얘를 X1, 여기를 S분의 R2 다시, 여기를 X2 다시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상태인 거죠. 자, 구속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를 구속합니다. 즉 회전하지 못하게 구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구속하면 회전자의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럼 회전자의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슬립이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슬립이 뭐다? 1이다. 그러면 요 슬립 S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를 다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전자를 구속하면 회전자 속도가 0이 되고 슬립이 1이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우리는 R2 다시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는 저전압을 인가합니다. 작은 전압. 작은 전압. 그래도 여기에 1차 전격 전류가 흐릅니다. 즉 1차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즉 회전자를 구속시켜 놓고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입력 전압은 얘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압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II도 작을 거고 여기에 흐르는 IPI도 작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급 전압은 작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서 여기에 있는 전압을 단락전류 VS,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되는 전력을 뭐 PS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무시하게 되면 전압 VS가 있고 IS가 있고 전력이 있다면 회로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임피던스는,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루트 R1 플러스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요 임피던스 값은 내가 전류 값과 전압을 가지고 임피던스는 이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값을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손을 볼게요. 동손 여기에서 생기는 손실이네. R1과 R2에서. 그게 뭐예요? 이 전력계가 지시하는 거죠. 이게 PS란 말이에요. 즉
구속 시험을 통해서 단락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동선을 알 수 있다. 그럼 동선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나요? I1 제곱에 R1 플러스 R2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류를 알고 저항의 값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동선 알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동선 알고요. 이 IS 값 내가 알잖아요. 전류계가 측정했으니까. 그쵸? 저항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R1 값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저항 측정 시험을 통해서. R2 그럼 알 수 있겠네요. R2 다시. 그쵸? 그럼 여기를 통해서 동선을 알 수가 있고 R2 다시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R1, R2 다시 알고 있어요. 임피던스도 알고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다고요. x1 플러스 x2 다시라는 값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값 전체는 알 수가 있는데 누설 리액턴스는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누설 리액턴스를 알 수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의 x1이라든가 x2 다시를 각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뭐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율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x1, x2 다시를 알 수는 없다. 어쨌든 이 구속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을. 그러면 저항 측정 시험, 그죠? 그 다음에 무브화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을 통해서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구나. 그럼 이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를 가지고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그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가회로를 갖고 헤일런드 원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일런드 원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했었죠. 저항 측정, 그 다음에 무브화 시험, 그리고 구속 시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헤일런드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에 대한 벡터를 보고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에 대한 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점에서 여자 전류와 2차 전류를 1차로 환산한 전류의 합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I0 플러스 I2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여자 전류 I0라고 하는 것은 철손 전류와 그 다음에 자화 전류 I 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철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위상이 같은 성분이고 얘는 자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느린 그런 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I2 다시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임피던스가 얘가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루트 천천히 R1 플러스 S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의 V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헤일런드 원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헤일런드 원선도 작도법은 다르게 작성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을 그리고 여기는 전압 벡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압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 방향은 세로축을 전압과 위상이 같은 전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유효 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압과 위상이 같은 성분. 그리고 여기는 무효 성분입니다. 무효 성분인데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느린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I0와 I2 다시를 더한 거예요. 이때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를 합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볍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철손 전류는 전압과 동일한 성분의 값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제가 I다라고 써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느린 성분이에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얘를 파이다 이런. 여기는 유효분 전류인 거고 여기는 90도 느린 무효분 전류인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합친 것이 결국에는 여자 전류 I0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I0다. 이런 벡터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2를 그려보겠습니다. I2 다시. 그럼 I2 다시에 대한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2 다시는 루트 R1 플러스 S의 R2 다시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의 V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 n 이퀄 0일 때를 보겠습니다. 회전자의 속도 n이 0이다 라고 하면 슬립은 1이 됩니다. 그죠? 슬립이 1이 돼요. 그럼 슬립이 1이 되면 이 값은 R1 플러스 R2 다시가 돼서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보면 이 값은 얘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게 됩니다. 결국에 I2 다시라고 하는 값은 이 값을 무시하게 되면 x1 플러스 x2 다시분의 v1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무시하면 슬립이 1이면 R1 플러스 R2 다시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0으로 무시하면 얘를 0으로 놓으면 x1 플러스 x2 다시분의 v1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리액턴스분의 v니까 얘는 다 전류보다 90도 느린 마이너스 j 값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러한 벡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x1 플러스 x2 다시의 v1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n의 값이 0, 슬립이 1. 결국에는 기동시예요. 그죠? 기동시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전자의 회전 속도 n의 값이 서서히 증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서서히 증가한다. n의 값이 증가하면 슬립의 값은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R1 플러스 R2 다시라고 하는 값이 S분의 R2 다시라고 하는 값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S값을 1에서부터 결국에는 어디로 증가하겠어요? n의 값이 ns가 될 것이고 s가 0이 될 것이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면 여기는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무한대가 된다면 S값이 0이 되면 여기가 무한대분의 V1이 되기 때문에 I2 다시라고 하는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즉 결국에는 이 속도가 증가할수록 I2 다시라고 하는 궤적은 얘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반원이 돼요. 이렇게. 이러한 반원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요 점에서는 뭐란 얘기입니까? 슬립 S가 0이란 얘기예요.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 NS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기동시는 여기였다가 전체 전류가 여기였다가 얘가 슬립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가 0으로 될수록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헤일런드 원선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시험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구속시험. 구속시험이 있었죠. 그럼 구속시험지 전압 vs, is, 동선, ps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럼 그때 구속 시험을 했을 때 전류값 I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속 시험을 했을 때 IS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어딘가에 요점에 IS였다 이러고요. 벡터가 구속 시험 시 전류 벡터. 그럼 얘를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보면 자 이렇게 이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구속 시험 시 IS다 이거예요. 자 그럼 구속 시험을 했을 때 PS가 뭐였죠? 동손이었다고요. 뭐였다고요? 동손. 그럼 얘를 자 이 세로분이 뭐라고 했죠? 유효분이라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다 전압이랑 얘랑 곱한 게 뭐예요? 동손인 거죠. 그럼 이 동손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동손은 R1 플러스 R2 다시잖아요. I1의 제곱에 R1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R1 플러스 R2 다시란 얘기예요. 그럼 얘에 대한 비율이 1대2다 또는 뭐 2대1이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나눠볼게요. 요거의 비율대로 R1 대 R2 다시 비율대로 나눈다. 왜 구속시험시 슬립이 1이어서 얘는 R1 플러스 R2 다시잖아요. 그냥. 그럼 R1과 R2 다시 비율로 그대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요점과 그대로 입습니다. 이렇게 이어요. 자, 또한 요점과 또 요점을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잇는다 이거예요. 자, 이때 요 빨간색을 우리는 출력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하얀색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토크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도전동기가 어떠한 슬립, 보통 슬립 S가 0.1에서 0.3 사이에서 뭐 전격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러한 슬립에서 운전을 하더라 이거예요. 즉, 이 유도전동기가 전격 운전 시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토크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n equal 0이고 여기가 ns라고 하면 토크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하 토크가 뭐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슬립 S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에서 요 상태에서 전격 운전을 했을 때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전류의 벡터가 예를 들어 이거다. 이렇게. 얘가 I1 전격 운전 시 요거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전격 운전 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 세로축은 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유효분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때 더 중요한 거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헤일런드 원선도에서 요 각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호를 적어 볼게요.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요. 요 점을 B라고 하고요. 요 점을 C라고 하고 요 점을 D, 요 점을 E는 필요 없는데 요 점을 그냥 D, E 이렇게 적어볼게요. A, B, C, D, E 아시겠죠? 이건 아닙니다. A,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점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
하나씩 보면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철손전류예요. 철손전류.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가 철손이에요. 철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1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R1. R1이니까 1차 동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냐면 R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2차 동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 여기.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출력을 뜻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적어볼게요. A, B가 뭐라고요? 철손. 선분 A, B가 철손이구나. 그쵸? 선분 BC의 길이가 1차 동손이구나. 선분 CD가 뭐예요? 2차 동손이구나. 맞나요? 그 다음에 DE가 기계적인 출력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파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파생해보면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뭐가 돼요? 기계적인 출력을 제가 P0라고 하고 요거를 PC2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PC1이라고 하고 여기 철소는 뭐 P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 두 개를 더한 게 뭐예요? P0와 PC2를 더한 게 2차 입력이네. 자, 2차 입력 P2는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요. PC2 더하기 P0.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란 얘기예요? 2차 입력이란 얘기예요. CE. 그래서 선분 CE가 2차 입력이란 뜻이에요. 그죠? 2차 입력이잖아요. 얘랑 얘랑 더한 거. C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거 나오네요. 2차 효율. 나오나요? 2차 효율 이타2는 P2분의 P0예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차 효율은 C2분의 2차 입력분의 C2분의 기계적인 출력 D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2차 효율. 그럼 또 얘기해 볼까요? 전체 효율은 뭐예요? 전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잖아요. 입력은 뭐예요? 이거 전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2분의 기계적인 출력. 선분 A2분의 그죠? 기계적인 출력 D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코사인 세타 뭐죠? 역률. 역률 뭐예요? 코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세타가 뭘까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전류는 이거고요. 전압의 벡터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역률각 세타란 얘기예요. 세타.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분명히 제가 2라고 했고요. 여기를 5라고 해볼게요. 5. 그럼 여기 2 다시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역률은 요것분의 요거죠.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된다. 그럼 역률은 5, 2분의 5, 2 다시로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역률이 돼요. 한 개 더 볼까요? 최대 역률 코사인 세타 맥스 한번 볼게요. 코사인 세타 맥스는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될 때예요. 이렇게 여기 중점과 수직이 될 때거든요. 이렇게 수직이 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까지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세요. 여기가 길이가 얼마였죠? 이거였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x1 플러스 x2 다시 분의 v1이 돼요. 그 2로 나눈 게 요거의 길이고 요거의 길이는 b0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최대 역률은 얘가 이렇게 돼서 이게 수직이 될 때예요. 그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공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원의 지름, 그렇죠? 헤일런드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설 리액턴스의 반비례하고 V1 공급 전압에 비례한다고 했죠. 원의 지름이 얼마였어요? 아까 x1 플러스 x2 다시 분의 V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누설 리액턴스의 반비례. 그쵸? 그 다음에 공급 전압의 뭐예요? 비례.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험 3가지.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관계예요.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주어지고서 2차 동선이 뭐냐? 기계적인 출력이 뭐냐? 또는 2차율이 뭐분의 뭐냐를 찾아라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런 걸 찾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헤일런드 원선도에 대해서 그 시험법 3가지랑 요거 순서만 아시면 돼요. 기계적인 출력, 2차 동선, 1차 동선, 철선. 그러니까 순서대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효율 찾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